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 안에는 정인혁이라는 이름의 청렴한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정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정대감은 북촌의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학문의 재능을 보여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깊은 우애를 나누었으며 자신의 가족처럼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대감은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높았지요. 둥근 얼굴에 온화한 눈매를 가졌고 키는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관아에 나가 정사를 돌보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공정하게 해결하여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정대감은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노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구나. 저녁은 먹었느냐? 그는 노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까지 헤아릴 줄 아는 주인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집에는 6명의 노비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어리고 아름다운 계집종이 바로 19살의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이 집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름달처럼 희고 둥근 얼굴과 사슴처럼 까만 눈동자, 냉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져 그 미모가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뛰어나 바느질 솜씨가 훌륭했고 말씨 또한 고와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한양 변두리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그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대감은 궁중의원까지 불러 그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또한 연화에게는 아버지를 간호할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었지요. 그 덕분에 연화의 아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연화는 정대감에게 평생 갚아도 못다 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연아야, 내 아비의 병세는 좀 어떠하냐? 대감마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사옵니다. 이토록 크나큰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모두 한 식구가 아니더냐? 내 아비가 건강을 되찾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느니라. 정대감의 따뜻한 말에 연화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주인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말입니다. 정대감 어른 덕분에 저희 같은 백성들도 살맛이 납니다. 맞아요. 작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대감마님 덕분에 우리 마을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정대감을 칭송할 때 도성 깊숙한 곳에서는 최민준이라는 음흉한 양반, 최대감이 그를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체격이 크고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냉정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노비들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에는 온갖 비단과 보물이 가득했고 방마다 값비싼 그림과 도자기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임금께서는 정인혁 그놈만 총애하시는 것이냐? 나는 언제쯤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최 대감의 눈에는 질투와 탐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대감과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청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 대감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정대감을 제거할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측근인 이 참판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좋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북방 국경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정대감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무슨 소문이냐? 북방 변방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옵니다. 정대감이 북방 출신의 친척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며? 최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참판의 말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혁만 없어진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터. 최 대감은 그렇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여러 대신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대감이 북방 반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침내 최 대감은 정 대감을 모함하여 역적의 누명을 씌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포졸들이 정 대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일이란 말인가. 우리 대감마님께서 역적이라니. 정 대감 댁의 노비들은 주인이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봐라. 모두들 슬퍼하지 말 거라. 나는 죄가 없으니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정 대감은 담담한 모습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렇게 억울하게 가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 대감이 죽은 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멀리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최 대감은 정 대감의 노비 6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 집안의 노비다. 정인혁 같은 역적의 집에 있었으니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을 감사히 여기거라. 노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 대감의 집노비가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죽은 정 대감에게 가 있어 틈만 나면 모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이 살아 계셨다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고 말고. 정대감 어른 같은 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셨는데 어제는 새 주인마님 앞에서 조금 늦게 절을 했다고 또 매를 맞았다네? 최 대감은 악기 같은 양반입니다. 어제는 부엌 아이가 밥을 조금 태웠다고 마당에서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나저나 연화는 어디 갔어? 요즘 통 보이질 않는데.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최 대감 부인의 총애를 받고 있다더군요. 안방에서 지내면서 마님의 시중을 들고 있답니다. 계집종 중에서 가장 어리고 얼굴이 예뻤던 연하는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최 대감의 안방마님인 박씨 부인에게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감보다 20살이나 어린 후처로 외모는 아름다웠으나 성정이 고약하고 사치를 좋아했으며 노비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님, 소녀가 머리를 빗어 올려드릴까요? 오늘따라 더욱 고와 보이시옵니다. 아이고, 연화 내가 있어 다행이구나. 다른 노비놈들은 뻣뻣하게 구는 것이 아주 괘씸한데 말이다. 과찬이시옵니다. 주인마님께서 이리 저를 아껴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요. 그런 연하의 모습을 본 다른 노비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최 대감 내외가 외출했을 때 노비들이 모여서 연하를 꾸짖었습니다. 이년아. 정대감께서 그리 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리 오만방자하게 군단 말이냐. 그분께서 내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벌써 잊었더냐. 옛 주인을 잃은 것은 하늘의 뜻이거늘 이제 와서 죽은 주인을 생각한들 무엇한단 말입니까? 마땅히 새 주인을 잘 섬길 일이지요. 연화의 차가운 말에 노비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 아비가 중병으로 죽어갈 때 정대감 어른께서 어찌해 주셨는지 벌써 잊었더냐.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 은혜라 하십니까? 양반네들이 의뢰하는 일이지요. 이제는 새 주인께 충성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김 영감이 참지 못하고 연화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하면 원수 같은 최 대감에게 아부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바로 그 순간 마침 집에 돌아온 박씨 부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내가 아끼는 연화에게 손을 대다니. 내년들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날 박씨 부인은 연화에게 손을 댄 모든 노비에게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질을 하였습니다. 매를 맞은 노비들은 연화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박씨 부인의 신임을 얻은 후 이제 최 대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최 대감이 혼자 서재에 있을 때를 노려 차를 올린다는 핑계로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연화요입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연하로구나. 들어오너라. 최 대감은 연화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일부러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 왔지요. 날이 깨서 늦은 시간까지 공무에 힘쓰시니 건강이 걱정되옵니다. 연화는 차를 따르면서 일부러 최 대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최 대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연화는 매일 저녁 최 대감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고 점점 더 대담하게 행동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어깨가 아프시다 하셨지요. 소녀가 주물러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마침내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최 대감에게 연화가 다가갔습니다. 욕정을 참을 수 없었던 최 대감은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연하야.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어다오. 대감마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날 이후 최 대감은 연화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 부인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연화를 불러들였습니다. 내년이 밤마다 대감의 서재에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이냐? 마님, 정말 오해이시옵니다. 소녀는 노비인지라 대감마님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마님을 향한 저의 충심이 변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연화는 교묘하게 박씨 부인을 달래며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최 대감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 죽은 정 대감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그를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으아. 사람 살려. 저리 가라. 최 대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대감마님, 진정하시옵소서. 그저 꿈일 뿐이옵니다. 무섭구나. 연하야. 무서워. 정인혁 그놈이 계속 나타나서 나를 노려보는구나. 최 대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깨어있을 때도 헛것을 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정대감.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결국 박씨 부인은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무당은 집안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원혼이 대감님을 괴롭히고 있군요. 무당이 칼춤을 추며 굿을 시작하자 갑자기 최 대감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네. 정대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제발 용서하시게. 저기 있다. 정대감이 나를 데리러 왔다. 으아. 최 대감은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무당이 최 대감이 꽉 움켜쥐고 있던 베개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나리, 저 베개를 보십시오. 이 베개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최 대감의 첫째 아들인 최진우가 칼을 가져와 베개를 갈랐습니다. 그러자 베개 속에서 사람의 상투가 하나 굴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상투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베개 속에 넣어 대감을 저주한 것입니다. 정가 놈의 집에서 온 노비 놈들을 모두 끌고 오너라. 어떤 놈이 이런 고약한 짓을 한 것이냐? 연화를 뺀 5명의 노비가 마당에 꿇어앉아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원수의 베개 속에 주인 어른의 상투를 넣은 것은 바로 나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굴한 미소가 아닌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그렇다. 나는 정대감 어른의 충직한 종이다. 어른께서 역적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으실 때 나는 맹세했다.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노라고.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나는 원수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일부러 배신자인 척했다.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경멸할 때 나는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오늘을 기다렸다. 연화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하에서나마 우리 대감마님을 뵐 면목이 생겼으니. 결국 연화는 관아로 끌려가 참형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죽던 날,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억울함을 슬퍼하듯 구슬픈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수한 연화의 충심을 기리며 그녀를 충의로운 여종이라 부르며 오래도록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안에는 정인혁이라는 이름의 청렴한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정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정대감은 북촌의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학문의 재능을 보여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깊은 우애를 나누었으며 자신의 가족처럼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대감은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높았지요. 둥근 얼굴에 온화한 눈매를 가졌고 키는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관아에 나가 정사를 돌보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공정하게 해결하여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정대감은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노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구나. 저녁은 먹었느냐? 그는 노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까지 헤아릴 줄 아는 주인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집에는 6명의 노비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어리고 아름다운 계집종이 바로 19살의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이 집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름달처럼 희고 둥근 얼굴과 사슴처럼 까만 눈동자, 냉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져 그 미모가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뛰어나 바느질 솜씨가 훌륭했고 말씨 또한 고와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한양 변두리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그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대감은 궁중의원까지 불러 그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또한 연화에게는 아버지를 간호할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었지요. 그 덕분에 연화의 아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연화는 정대감에게 평생 갚아도 못다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연화야, 내 아비의 병세는 좀 어떠하냐? 대감마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사옵니다. 이토록 크나큰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모두 한 식구가 아니더냐? 내 아비가 건강을 되찾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느니라. 정대감의 따뜻한 말에 연화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주인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말입니다. 정대감 어른 덕분에 저희 같은 백성들도 살맛이 납니다. 맞아요. 작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대감마님 덕분에 우리 마을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정대감을 칭송할 때 도성 깊숙한 곳에서는 최민준이라는 음흉한 양반, 최대감이 그를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체격이 크고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냉정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노비들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에는 온갖 비단과 보물이 가득했고 방마다 값비싼 그림과 도자기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임금께서는 정인혁 그놈만 총애하시는 것이냐? 나는 언제쯤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최 대감의 눈에는 질투와 탐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 대감과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청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 대감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정 대감을 제거할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측근인 이 참판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좋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북방 국경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정대감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무슨 소문이냐? 북방 변방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옵니다. 정대감이 북방 출신의 친척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며 최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참판의 말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영만 없어진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터. 최 대감은 그렇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여러 대신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대감이 북방 반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침내 최 대감은 정대감을 모함하여 역적의 누명을 씌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포졸들이 정대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일이란 말인가. 우리 대감마님께서 역적이라니. 정대감 댁의 노비들은 주인이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봐라. 모두들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죄가 없으니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정대감은 담담한 모습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렇게 억울하게 가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대감이 죽은 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멀리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최 대감은 정 대감의 노비 6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 집안의 노비다. 정인혁 같은 역적의 집에 있었으니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을 감사히 여기거라. 노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 대감의 집노비가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죽은 정 대감에게 가 있어 틈만 나면 모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이 살아 계셨다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고 말고. 정대감 어른 같은 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셨는데 어제는 새 주인마님 앞에서 조금 늦게 절을 했다고 또 매를 맞았다네? 최 대감은 악기 같은 양반입니다. 어제는 부엌 아이가 밥을 조금 태웠다고 마당에서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나저나 연화는 어디 갔어? 요즘 통 보이질 않는데.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최 대감 부인의 총애를 받고 있다더군요. 안방에서 지내면서 마님의 시중을 들고 있답니다. 계집종 중에서 가장 어리고 얼굴이 예뻤던 연하는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최 대감의 안방마님인 박씨 부인에게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감보다 20살이나 어린 후처로 외모는 아름다웠으나 성정이 고약하고 사치를 좋아했으며 노비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님, 소녀가 머리를 빗어 올려드릴까요? 오늘따라 더욱 고와 보이시옵니다. 아이고, 연화 내가 있어 다행이구나. 다른 노비놈들은 뻣뻣하게 구는 것이 아주 괘씸한데 말이다. 과찬이시옵니다. 주인마님께서 이리 저를 아껴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요. 그런 연하의 모습을 본 다른 노비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최 대감 내외가 외출했을 때 노비들이 모여서 연하를 꾸짖었습니다. 이년아. 정대감께서 그리 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리 오만방자하게 군단 말이냐. 그분께서 내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벌써 잊었더냐. 옛 주인을 잃은 것은 하늘의 뜻이거늘 이제 와서 죽은 주인을 생각한들 무엇한단 말입니까? 마땅히 새 주인을 잘 섬길 일이지요. 연화의 차가운 말에 노비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 아비가 중병으로 죽어갈 때 정대감 어른께서 어찌해 주셨는지 벌써 잊었더냐.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 은혜라 하십니까? 양반네들이 의뢰하는 일이지요. 이제는 새 주인께 충성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김 영감이 참지 못하고 연화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원수 같은 최 대감에게 아부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바로 그 순간 마침 집에 돌아온 박씨 부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내가 아끼는 연화에게 손을 대다니. 내년들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날 박씨 부인은 연화에게 손을 댄 모든 노비에게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질을 하였습니다. 매를 맞은 노비들은 연화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박씨 부인의 신임을 얻은 후 이제 최 대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최 대감이 혼자 서재에 있을 때를 노려 차를 올린다는 핑계로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연화요입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오, 연하로구나. 들어오너라. 최 대감은 연화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일부러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 왔지요. 날이 깨서 늦은 시간까지 공무에 힘쓰시니 건강이 걱정되옵니다. 연화는 차를 따르면서 일부러 최 대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최 대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연화는 매일 저녁 최 대감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고 점점 더 대담하게 행동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어깨가 아프시다 하셨지요. 소녀가 주물러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마침내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최 대감에게 연화가 다가갔습니다. 욕정을 참을 수 없었던 최 대감은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연하야.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어다오. 대감마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날 이후 최 대감은 연화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 부인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연화를 불러들였습니다. 내년이 밤마다 대감의 서재에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이냐. 마님, 정말 오해이시옵니다. 소녀는 노비인지라 대감마님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마님을 향한 저의 충심이 변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연화는 교묘하게 박씨 부인을 달래며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최 대감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 죽은 정 대감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그를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으아. 사람 살려. 저리 가라. 최 대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대감마님, 진정하시옵소서. 그저 꿈일 뿐이옵니다. 무섭구나. 연하야. 무서워. 정인혁 그놈이 계속 나타나서 나를 노려보는구나. 최 대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깨어있을 때도 헛것을 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정대감.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결국 박씨 부인은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구슬하기로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무당은 집안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원혼이 대감님을 괴롭히고 있군요. 무당이 칼춤을 추며 굿을 시작하자 갑자기 최 대감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네. 정대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제발 용서하시게. 저기 있다. 정대감이 나를 데리러 왔다. 으아. 최 대감은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무당이 최 대감이 꽉 움켜쥐고 있던 베개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나리, 저 베개를 보십시오. 이 베개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최 대감의 첫째 아들인 최진우가 칼을 가져와 베개를 갈랐습니다. 그러자 베개 속에서 사람의 상투가 하나 굴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상투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베개 속에 넣어 대감을 저주한 것입니다. 정가 놈의 집에서 온 노비놈들을 모두 끌고 오너라. 어떤 놈이 이런 고약한 짓을 한 것이냐?
연화를 뺀 5명의 노비가 마당에 꿇어앉아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원수의 베개 속에 주인 어른의 상투를 넣은 것은 바로 나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굴한 미소가 아닌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그렇다. 나는 정대감 어른의 충직한 종이다. 어른께서 역적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으실 때 나는 맹세했다.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노라고.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나는 원수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일부러 배신자인 척했다.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경멸할 때 나는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오늘을 기다렸다. 연화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하에서나마 우리 대감마님을 뵐 면목이 생겼으니. 결국 연화는 관아로 끌려가 참형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죽던 날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억울함을 슬퍼하듯 구슬픈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수한 연화의 충심을 기리며 그녀를 충의로운 여종이라 부르며 오래도록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안에는 정인혁이라는 이름의 청렴한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정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정대감은 북촌의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학문의 재능을 보여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깊은 우애를 나누었으며 자신의 가족처럼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대감은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높았지요. 둥근 얼굴에 온화한 눈매를 가졌고 키는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관아에 나가 정사를 돌보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공정하게 해결하여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정대감은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노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구나. 저녁은 먹었느냐? 그는 노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까지 헤아릴 줄 아는 주인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집에는 6명의 노비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어리고 아름다운 계집종이 바로 19살의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이 집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름달처럼 희고 둥근 얼굴과 사슴처럼 까만 눈동자, 앵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져 그 미모가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뛰어나 바느질 솜씨가 훌륭했고 말씨 또한 고와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한양 변두리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그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대감은 궁중의원까지 불러 그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또한 연화에게는 아버지를 간호할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었지요. 그 덕분에 연화의 아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연화는 정대감에게 평생 갚아도 못다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연화야, 내 아비의 병세는 좀 어떠하냐? 대감마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사옵니다. 이토록 크나큰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모두 한 식구가 아니더냐? 내 아비가 건강을 되찾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느니라. 정대감의 따뜻한 말에 연화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주인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말입니다. 정대감 어른 덕분에 저희 같은 백성들도 살맛이 납니다. 맞아요. 작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대감마님 덕분에 우리 마을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정대감을 칭송할 때 도성 깊숙한 곳에서는 최민준이라는 음흉한 양반, 최대감이 그를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체격이 크고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냉정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노비들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에는 온갖 비단과 보물이 가득했고 방마다 값비싼 그림과 도자기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임금께서는 정인혁 그놈만 총애하시는 것이냐? 나는 언제쯤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최 대감의 눈에는 질투와 탐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 대감과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청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 대감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정 대감을 제거할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측근인 이 참판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좋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북방 국경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정대감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무슨 소문이냐? 북방 변방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옵니다. 정대감이 북방 출신의 친척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며 최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참판의 말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영만 없어진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터. 최 대감은 그렇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여러 대신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 대감이 북방 반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침내 최 대감은 정 대감을 모함하여 역적의 누명을 씌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포졸들이 정 대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일이란 말인가. 우리 대감마님께서 역적이라니. 정 대감 댁의 노비들은 주인이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봐라, 모두들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죄가 없으니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정 대감은 담담한 모습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렇게 억울하게 가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 대감이 죽은 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멀리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최 대감은 정 대감의 노비 6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 집안의 노비다. 정인혁 같은 역적의 집에 있었으니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을 감사히 여기거라. 노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 대감의 집노비가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죽은 정 대감에게 가 있어 틈만 나면 모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이 살아 계셨다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고 말고. 정대감 어른 같은 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셨는데 어제는 새 주인마님 앞에서 조금 늦게 절을 했다고 또 매를 맞았다네? 최 대감은 악기 같은 양반입니다. 어제는 부엌 아이가 밥을 조금 태웠다고 마당에서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나저나 연화는 어디 갔어? 요즘 통 보이질 않는데?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최 대감 부인의 총애를 받고 있다더군요. 안방에서 지내면서 마님의 시중을 들고 있답니다. 계집종 중에서 가장 어리고 얼굴이 예뻤던 연하는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최 대감의 안방마님인 박씨 부인에게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감보다 20살이나 어린 후처로 외모는 아름다웠으나 성정이 고약하고 사치를 좋아했으며 노비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님, 소녀가 머리를 빗어 올려드릴까요? 오늘따라 더욱 고와 보이시옵니다. 아이고, 연화 내가 있어 다행이구나. 다른 노비놈들은 뻣뻣하게 구는 것이 아주 괘씸한데 말이다. 과찬이시옵니다. 주인마님께서 이리 저를 아껴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요. 그런 연하의 모습을 본 다른 노비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최 대감 내외가 외출했을 때 노비들이 모여서 연하를 꾸짖었습니다. 이년아! 정 대감께서 그리 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리 오만방자하게 군단 말이냐?
그분께서 내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벌써 잊었더냐. 옛 주인을 잃은 것은 하늘의 뜻이거늘 이제 와서 죽은 주인을 생각한들 무엇한단 말입니까? 마땅히 새 주인을 잘 섬길 일이지요. 연화의 차가운 말에 노비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 아비가 중병으로 죽어갈 때 정대감 어른께서 어찌해 주셨는지 벌써 잊었더냐.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 은혜라 하십니까? 양반네들이 의뢰하는 일이지요. 이제는 새 주인께 충성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김 영감이 참지 못하고 연화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원수 같은 최 대감에게 아부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바로 그 순간 마침 집에 돌아온 박씨 부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내가 아끼는 연화에게 손을 대다니. 내년들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날 박씨 부인은 연화에게 손을 댄 모든 노비에게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질을 하였습니다. 매를 맞은 노비들은 연화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박씨 부인의 신임을 얻은 후 이제 최 대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최 대감이 혼자 서재에 있을 때를 노려 차를 올린다는 핑계로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연화요입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연하로구나. 들어오너라. 최 대감은 연화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일부러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 왔지요. 나리께서 늦은 시간까지 공무에 힘쓰시니 건강이 걱정되옵니다. 연화는 차를 따르면서 일부러 최 대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최 대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연화는 매일 저녁 최 대감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고 점점 더 대담하게 행동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어깨가 아프시다 하셨지요. 소녀가 주물러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마침내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최 대감에게 연화가 다가갔습니다. 욕정을 참을 수 없었던 최 대감은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연하야.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어다오. 대감마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날 이후 최 대감은 연화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 부인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연화를 불러들였습니다. 내년이 밤마다 대감의 서재에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이냐. 마님, 정말 오해이시옵니다. 소녀는 노비인지라 대감마님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마님을 향한 저의 충심이 변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연화는 교묘하게 박씨 부인을 달래며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최 대감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 죽은 정 대감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그를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저리 가라. 최 대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대감마님, 진정하시옵소서. 그저 꿈일 뿐이옵니다. 무섭구나. 연하야. 무서워. 정인혁 그놈이 계속 나타나서 나를 노려보는구나. 최 대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깨어있을 때도 헛것을 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정대감.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결국 박씨 부인은 용하다는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무당은 집안을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 원한이 서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원혼이 대감님을 괴롭히고 있군요. 무당이 칼춤을 추며 굿을 시작하자 갑자기 최 대감이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겠네. 정대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제발 용서하시게. 저기 있다. 정대감이 나를 데리러 왔다.
으아. 최대감은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그대로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무당이 최대감이 꽉 움켜쥐고 있던 베개를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나리, 저 베개를 보십시오. 이 베개 안에 무언가 있습니다. 최대감의 첫째 아들인 최진우가 칼을 가져와 베개를 갈랐습니다. 그러자 베개 속에서 사람의 상투가 하나 굴러 나왔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상투입니다. 누군가 이것을 베개 속에 넣어 대감을 저주한 것입니다. 정가 놈의 집에서 온 노비 놈들을 모두 끌고 오너라. 어떤 놈이 이런 고약한 짓을 한 것이냐? 연화를 뺀 5명의 노비가 마당에 꿇어앉아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두시오. 원수의 베개 속에 주인 어른의 상투를 넣은 것은 바로 나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비굴한 미소가 아닌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연이 감히. 그렇다. 나는 정대감 어른의 충직한 종이다. 어른께서 역적 누명을 쓰고 사약을 받으실 때 나는 맹세했다. 반드시 이 원수를 갚겠노라고.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을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나는 원수의 신임을 얻기 위해 일부러 배신자인 척했다.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경멸할 때 나는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오늘을 기다렸다. 연화의 충격적인 고백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아야. 연아야. 우리가 너를 오해했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하에서나마 우리 대감마님을 뵐 면목이 생겼으니. 결국 연화는 관아로 끌려가 참형을 당했습니다. 그녀가 죽던 날, 하늘에서는 마치 그녀의 억울함을 슬퍼하듯 구슬픈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복수한 연화의 충심을 기리며 그녀를 충의로운 여종이라 부르며 오래도록 옛날 조선시대 한양 도성안에는 정인혁이라는 이름의 청렴한 관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정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정대감은 북촌의 유서 깊은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학문의 재능을 보여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인재였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들과 깊은 우애를 나누었으며 자신의 가족처럼 백성을 아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대감은 청렴결백하기로 이름이 높았지요. 둥근 얼굴에 온화한 눈매를 가졌고 키는 크지 않았지만 걸음걸이에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옷차림으로 관아에 나가 정사를 돌보았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공정하게 해결하여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정대감은 관아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언제나 노비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았구나. 저녁은 먹었느냐? 그는 노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그들의 어려운 사정까지 헤아릴 줄 아는 주인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집에는 6명의 노비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어리고 아름다운 계집종이 바로 19살의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이 집에 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보름달처럼 희고 둥근 얼굴과 사슴처럼 까만 눈동자, 냉두같이 붉은 입술을 가져 그 미모가 돋보였습니다. 그녀는 손재주가 뛰어나 바느질 솜씨가 훌륭했고 말씨 또한 고와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연화의 아버지는 한양 변두리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그가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대감은 궁중의원까지 불러 그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또한 연화에게는 아버지를 간호할 시간을 충분히 내어주었지요. 그 덕분에 연화의 아버지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연화는 정대감에게 평생 갚아도 못다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연아야, 내 아비의 병세는 좀 어떠하냐? 대감마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사옵니다. 이토록 크나큰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모두 한 식구가 아니더냐. 내 아비가 건강을 되찾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느니라. 정대감의 따뜻한 말에 연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주인님께 충성을 다하리라고 말입니다. 정대감 어른 덕분에 저희 같은 백성들도 살맛이 납니다. 맞아요. 작년에 흉년이 들었을 때도 대감마님 덕분에 우리 마을은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정대감을 칭송할 때 도성 깊숙한 곳에서는 최민준이라는 음흉한 양반, 최대감이 그를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체격이 크고 눈매가 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냉정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노비들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사치를 좋아하여 집안에는 온갖 비단과 보물이 가득했고 방마다 값비싼 그림과 도자기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임금께서는 정인혁 그놈만 총애하시는 것이냐. 나는 언제쯤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단 말인가. 최 대감의 눈에는 질투와 탐욕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 대감과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했지만 청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 대감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정 대감을 제거할 방법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측근인 이 참판이 찾아왔습니다. 대감, 좋은 소식이 있사옵니다. 북방 국경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것을 이용하면 정대감을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무슨 소문이냐? 북방 변방에서 반란의 움직임이 있다고 하옵니다. 정대감이 북방 출신의 친척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며? 최 대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이 참판의 말에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영만 없어진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터. 최 대감은 그렇게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정의 여러 대신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 대감이 북방 반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마침내 최 대감은 정 대감을 모함하여 역적의 누명을 씌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포졸들이 정 대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청천벽력 같은 일이란 말인가. 우리 대감마님께서 역적이라니. 정대감 댁의 노비들은 주인이 체포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봐라, 모두들 슬퍼하지 말거라. 나는 죄가 없으니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다. 정대감은 담담한 모습으로 끌려갔지만 결국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렇게 억울하게 가시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정대감이 죽은 뒤 그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멀리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최 대감은 정 대감의 노비 6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 집안의 노비다. 정인혁 같은 역적의 집에 있었으니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을 감사히 여기거라. 노비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 대감의 집노비가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죽은 정 대감에게 가 있어 틈만 나면 모여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감마님이 살아 계셨다면 이런 고초는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고 말고. 정대감 어른 같은 분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분이셨는데 어제는 새 주인마님 앞에서 조금 늦게 절을 했다고 또 매를 맞았다네? 최 대감은 악기 같은 양반입니다. 어제는 부엌 아이가 밥을 조금 태웠다고 마당에서 매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나저나 연하는 어디 갔어? 요즘 통 보이질 않는데. 그 아이는 이상하게도 최 대감 부인의 총애를 받고 있다더군요. 안방에서 지내면서 마님의 시중을 들고 있답니다. 계집종 중에서 가장 어리고 얼굴이 예뻤던 연하는 슬픈 기색 하나 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최 대감의 안방마님인 박씨 부인에게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감보다 20살이나 어린 후처로
외모는 아름다웠으나 성정이 고약하고 사치를 좋아했으며 노비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마님, 소녀가 머리를 빗어 올려드릴까요? 오늘따라 더욱 고와 보이시옵니다. 아이고, 연화 내가 있어 다행이구나. 다른 노비놈들은 뻣뻣하게 구는 것이 아주 괘씸한데 말이다. 과찬이시옵니다. 주인마님께서 이리 저를 아껴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해야지요.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본 다른 노비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최 대감 내외가 외출했을 때 노비들이 모여서 연화를 꾸짖었습니다. 이년아! 정 대감께서 그리 되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리 오만방자하게 군단 말이냐. 그분께서 내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벌써 잊었더냐. 옛 주인을 잃은 것은 하늘의 뜻이거늘 이제 와서 죽은 주인을 생각한들 무엇한단 말입니까? 마땅히 새 주인을 잘 섬길 일이지요. 연화의 차가운 말에 노비들은 모두 분노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 아비가 중병으로 죽어갈 때 정대감 어른께서 어찌해 주셨는지 벌써 잊었더냐. 그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리 은혜라 하십니까? 양반네들이 의뢰하는 일이지요. 이제는 새 주인께 충성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김 영감이 참지 못하고 연화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종들이 달려들어 연화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년. 원수 같은 최 대감에게 아부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으냐. 바로 그 순간 마침 집에 돌아온 박씨 부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감히 내가 아끼는 연화에게 손을 대다니. 내년들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날 박씨 부인은 연화에게 손을 댄 모든 노비에게 엉덩이가 터지도록 매질을 하였습니다. 매를 맞은 노비들은 연화를 더욱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연화는 박씨 부인의 신임을 얻은 후 이제 최 대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최 대감이 혼자 서재에 있을 때를 노려 차를 올린다는 핑계로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연화요입니다. 따뜻한 차를 가져왔사옵니다. 연하로구나. 들어오너라. 최 대감은 연화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일부러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머리도 곱게 단장하고 왔지요. 날이 깨서 늦은 시간까지 공무에 힘쓰시니 건강이 걱정되옵니다. 연화는 차를 따르면서 일부러 최 대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에 최 대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연화는 매일 저녁 최 대감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고 점점 더 대담하게 행동하며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대감마님, 어깨가 아프시다 하셨지요. 소녀가 주물러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마침내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최 대감에게 연화가 다가갔습니다. 욕정을 참을 수 없었던 최 대감은 그녀를 품에 안았고 두 사람은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연하야.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어다오. 대감마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날 이후 최 대감은 연화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씨 부인은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연화를 불러들였습니다. 내년이 밤마다 대감의 서재에 들어가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이냐. 마님, 정말 오해이시옵니다. 소녀는 노비인지라 대감마님의 명을 거스를 수는 없사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마님을 향한 저의 충심이 변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연화는 교묘하게 박씨 부인을 달래며 자신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최 대감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 죽은 정 대감이 피를 흘리며 나타나 그를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으아. 사람 살려. 저리 가라. 최 대감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날이 갈수록 수척해져 갔습니다. 대감마님, 진정하시옵소서. 그저 꿈일 뿐이옵니다. 무섭구나. 연하야. 무서워. 정인혁 그놈이 계속 나타나서 나를 노려보는구나.
최 대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깨어있을 때도 헛것을 보며 헛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정대감.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결국 박씨 부인은 용한